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1번부터 9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먼저 별 표현식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언패킹을 배웠었는데, 데이터 언패킹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튜플 같은 거에 데이터가 있을 때, 튜플에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A가 2를 바인딩하고 B가 2를 바인딩하는, 즉 개수가 맞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저희가 데이터 언패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덱싱을 A의 0번이 튜플의 0번, A가 튜플의 0번, B가 튜플의 1번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 한 줄로 저희가 쉽게 인덱싱 할 수 있었는데요. 개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0, 1, 2, 3, 4, 5가 있는데, 예제처럼 5가 있을 때 저희가 앞에 두 개를 A, B로 바인딩하고 뒤에 있는 애들을 한 번에 C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실제 데이터는 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는 3개밖에 안 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는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바로 별 표현식인데,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부터 A가 0을 바인딩하고요, B가 1을 바인딩하고요, C는 나머지 애를 바인딩합니다. 즉 나머지 애는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C는 튜플 타입으로 나머지 애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2, 3, 4, 5. 여기서는 파이썬 리스트네요. C는 다시 설명드리면 파이썬 리스트 또는 튜플. 지금 여기서는 파이썬 리스트인데 이렇게 자료 구조로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로 바인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별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값이 개수가 안 맞을 때, 즉 나머지 값들은 크게 한 번에 값을 저장해도 된다. 이럴 때는 이 별 표현식을 씁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코어가 있는데, 이렇게 스코어라는 변수에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 표현식을 사용해서, 스타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좌측 8개의 값을 밸리드 스코어에 바인딩 하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10개고요. 좌측을 8개를 밸리드 스코어에 하고요. 나머지 2개를 AB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밸리드 스코어에는 좌측 8개의 값이 8.8부터 9.5까지가 들어가 있고, AB에는 당연히 7.8과 9.4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바로 별 표현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거 체조 경기를 보면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게 저희가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어떤 체조 점수를 매겼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정렬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렬을 하시면 정렬된 값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7.8이 최저점이고요. 9.9가 최고점입니다. 그러면 정렬한 다음에 스코어를 놓고요. 최고점과 최저점 A랑 B로 바인딩하고 나머지는 스코어로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점은 나머지 스코어, 그 다음에 최고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최저점 7.8, 최고점 9.9, 나머지는 리스트로 들어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sum of score, 그 다음에 length of score 이렇게 하시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별 표현식.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A라는 B라는 변수는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파이썬에서, 이게 문법적인 건 아니고요, 관례적으로 이 언더스코어라는 변수는
실제로 이제 변수의 역할이 필요해서 어떤 값을 적어주긴 한 건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줄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의미다. 자, 이런 걸 할 때 그런 변수들은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그냥 사용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없고 왜 언더스코어만 있지 이러시면 이 변수는 그냥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어떤 변수가 있어야 돼서 적긴 적었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81번을 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8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개의 값이 있을 때 우측 8개의 값을 밸리드 스코어에 바인딩하라. 앞에 2개는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앞에 2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변수 2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밸리드 스코어에다가 주시면 자, 이게 바로 밸리드 스코어는 8.7부터 뒤에 8개가 바인딩이 될 겁니다. 자, 8.7부터 9.4까지 바인딩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10개의 값이 저장된 스코어 리스트가 있을 때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8개를 밸리드 스코어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밸리드 스코어인데 별 표현식을 써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밸리드 스코어는 8.9부터 7.8까지 8.9부터 7.8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밸리드 스코어를 구할 때 별 표현식 쓰지 않고 그냥 슬라이싱을 사용하셔도 똑같이 해결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84번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희가 딕셔너리는 수정 가능하죠. 일단 비어있는 거 한번 만들려면 딕셔너리 기호는 자,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템프랑 타입을 찍어 보시면 자,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잘 만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이름과 희망 가격을 딕셔너리로 구성하라. 아이스라고 한번 만들고요. 자, 딕셔너리의 좋은 점은 뭐냐면 리스트나 튜플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1200원, 1800원. 자, 그런데 딕셔너리는 이 각각의 값에 레이블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즉 1000원이 메로나야. 그 다음에 1200원은 폴라포야. 자, 그 다음에 1800원이라는 거는 빵빠레 금액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어떤 데이터인지, 즉 꾸며지는 이 레이블,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블이 문자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레이블을 붙여줄 수 있는데 얘를 키라고 부르고요. 얘를 value라고 부릅니다.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쌍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가 존재하는 거고요. 키랑 밸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딕셔너리죠. 자, 딕셔너리로 구성을 했으면 프린터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파이썬에서 이렇게 괄호나 소괄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줄바꿈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길어지면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키 밸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서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셔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이고요. 네. 자, 이제 85번까지 풀었고요. 86번입니다. 85번 딕셔너리에 아이스크림 가격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자, 원래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조스바랑 월드컨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 어떤 값을 추가할 때는 인서트랑 어펜드가 있었고요. 튜플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딕셔너리는 값을 어떻게 넣냐?
키 밸류를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조스바에 1200원, 아이스라는 딕셔너리에 월드콘에 1500원. 자, 그러면 아이스는 얼마니?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는 딕셔너리고요. 딕셔너리에 조스바랑 월드콘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 3.6 버전까지는 아마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넣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표현되지 않는데, 아마 파이썬 3.7부터 아마 3.7인지 3.6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7부터는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출력이 됩니다. 자, 메로나, 폴로포, 빵빠레, 그 다음에 조슈바, 월드콘 넣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얘가 0번, 얘가 1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순서가 없기 때문에 0, 1, 2, 3, 4로 인덱싱 할 수 없고 이 키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87번입니다. 메로나 가격을 출력하라. 자, 일단은 요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요 리스트가 아이스 리스트고요.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죠. 자, 요 딕셔너리가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는데 요 딕셔너리에서 메로나의 가격을 출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메로나의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얻어올 수가 있냐면, 자, 메로나라는 키를 통해서 얘를 얻어올 수 있죠.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0번 이렇게 얻어오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키 값을 통해서 밸류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인덱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딕셔너리의 인덱싱은 키를 통해서만 인덱싱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면과 똑같이 메로나 가격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문제에서 정답에 나온 것처럼 메로나 가격은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로나 가격을 1300원으로 수정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88번이고요. 자, 일단 앞에서 딕셔너리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88번이고요. 자, 현재 메로나는 1000원인데 금액을 수정하고 싶은 거죠. 자, 튜플은 수정할 수 없었지만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어떻게 하냐면 키를 통해서 값을 접근한 다음에 그 값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13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1300원으로 바꾸고, 자, 아이스라는 딕셔너리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메로나 금액이 1300원으로 잘 수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만든 딕셔너리에서 메로나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메로나를 삭제. 자, 메로나를 어떻게 삭제하냐? 먼저 아이스 딕셔너리를 만들어야겠죠? 자, 아이스 딕셔너리에서 메로나를 삭제하려면 del 아이스에, 자, 리스트일 때는 0번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0번이 아니라 키를 적어주시면 이 키랑 그 다음에 이 키에 대응되는 밸류가 같이 삭제되게 됩니다. 자, 메로나가 지워지고요. 폴로포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이스크림은 는 어떤 값을 바인딩한다.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딕셔너리.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다음에 인덱싱 기호, 인덱싱 할 수 있죠. 0, 1, 2, 3, 4는 안 되고 키를 통해서. 근데 누가 바라는 키가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인덱싱 할 때는 오직 존재하는 키로만 인덱싱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키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90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